자, 이제 4단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산염기 합시다. 산염기 일단 정의부터 해야겠죠. 산염기의 기초. 자, 산염기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아레니우스의 정의부터 봅시다. 산,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일단 전제 조건이 붙죠. 물에 녹아라는 전제 조건이 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H+. HCl은 이제 물에 녹으면은 H+와 Cl-로 나뉘게 됩니다. 염산 H+를 내놓는다. 자, 그래서 이제 산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고, H2SO4, 이거 황산이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분해가 되면은 두 개의 H+, H2죠. 두 개의 H+와 SO4, 2-가 되더라. 자, 요런 게 이제 산이고, 참고로 얘는 하나가 반응을 하면은 H+가 지금 하나가 나오고 있죠. 자, 요런 걸 우리가 1가라 그런다. 1가산이다. H2SO4는 하나가 반응을 하면 H+가 두 개가 나오더라. 자, 이런 걸 우리가 이가산이라고 합니다. 자, CH3COOH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이 반응을 하면 H+와 CH3CO-가 나오는데, 자, H+ 하나 나오고 있죠. 이 하나당 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역시 1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강산이고, 얘도 강산이고, 얘는 약산이에요. 좀 이따가 강산, 약산에 대해서도 봅시다. 염산, 황산이 강산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 아세트산, 식초, 먹을 수 있죠. 상대적으로 약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기,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수산화음이온 뭐죠? OH-. 자, 이게 수산화음이온입니다. NaOH는 분해되면 Na 플러스 OH-가 되고, KOH는 K 플러스와 OH-가 되더라. 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 몸뚱아리에 H+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산인 거고, 염기라는 거는 자기 몸에 OH-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아레니우스 산염기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 물에 녹아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두 번째, 자기 몸뚱아리에 H+ 또는 OH-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게 이제 아레니우스 산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정의입니다. 산, 다른 물질에서 수소이온을 주는 물질이 이제 산이고, 염기라는 건 뭐냐면은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이 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OH-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야. 수소이온을 그냥 받는 게 염기이다. 둘 다, 그러니까 아레니우스하고 브랜스테드 로우를 봤을 때 둘 다 H+를 주는 건 맞아. 근데 염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레니우스는 OH-를 주는 게 아레니우스고, 브랜스테드 로우리에서는 H+를 받는 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라는 거예요. 자, 좀 이따가 뭐 자세하게 있을 테니까 좀 기다려보고. 자, 이거 다시 봅시다. H2와 HCl이 반응을 한다. 저거 뭐죠? HCl이 물에 녹았다는 거야. 그럼 뭘 하냐면은 HCl이 H2한테 H+를 주게 돼요. 다시 써볼게요. H2와 HCl이 반응을 할 거야. 자, 얘 아까 강산이라 그랬죠. 내가 강산이라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H+와 Cl-로 그냥 분리가 돼 있어요. 이미.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 물에 있는 산소의 비공유 전자성이 있단 말이야. 이 전자가 어떤 거라냐면 이 H+를 잡아버려요. H+를 잡고 나서 얘가 수소를 얻었잖아. 그러면 H3O가 돼. 근데 플러스를 얻고 플러스가 되는 거죠. 남은 Cl은 그대로 있고요. 자, 이런 반응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이 반응식에서 지금 HCl이 H+를 내놨다라는 거죠. 얘가 뭐예요? 물 속에서 내놨기 때문에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보면은 이번에는 NH3와 H2O가 반응을 하네요. NH3와 H2O가 반응을 한다. 자, 여기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보면은 얘가 수소 양이온을 굉장히 좋아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H+를 굉장히 좋아하는 놈이야. 그래서 물로부터 수소 양이온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 놈이 물한테 가서 시비를 건다고. 야, H+ 내놔. 그래서 수소이온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면 얘는 NH4+가 되고요. H2O 같은 경우에는 H+를 뺏겼잖아. NH3한테. 그래서 얘는 OH-가 되는 거예요. 수소를 하나 뺏겼기 때문에 O와 H만 남은 거야. 근데 플러스를 하나 뺏겼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된 거죠. 아시겠죠?
자, 물론 이것도 이제 가역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봅시다. 지금 NH3가 물이랑 반응을 했더니 OH-가 나왔거든? OH-가 나왔는데, 그러면 NH3가 아레니우스 염기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하려면은 자기 몸뚱아리에 OH-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OH-가 얘한테부터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레니우스 염기는 아니고요. NH3가 대신 뭘 하고 있죠? H2O로부터 수소이온을 받고 NH4+가 되고 있죠. 수소이온 받게가 되고 있네. H+ 받게. 자, 요게 뭐지?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죠. 그래서 아레니우스 산염기로는 정의할 수 없는 염기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제는 물에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네. 아레니우스라는 거는 물에서라는 그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게 산염기를 정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 근데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웬만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정의할 수가 있어. 자, NH3와 HCl이 반응을 한다. NH3 우리 고1 때부터 배운단 말이야. 얘 염기라고. HCl은 산이고요. 뭐 하겠니? HCl은 H+를 내뿜겠지. NH3는 비공유 전자쌍으로 이 H+를 잡으려고 할 거고. 그러면 NH4+가 되고 남은 건 Cl-가 되는 거예요. 뭐 위에 그림도 있으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보고. 자, NH3가 뭘 했죠? H+를 잡았죠. 자, 이게 바로 염기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염기?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라고 하셔야겠죠. HCl은 아레니우스 산으로도 작용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지? NH3한테 H+를 주는 역할을 했죠. H+ 주게. 아, 지금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의 한계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게요. 수용액 조건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수용액 조건에서만 H+나 OH-를 직접 수용액 조건과 직접 내놓지 않는 물질에는 적용할 수 없다. 암모니아는 OH-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염기성을 나타낸다. 자, 요게 뭐라고?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자, 수소이온과 양성자. 자, 요런 거는 그냥 추가 지식인 거야.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 통합과학을 하면서 까먹었던 것들 이번 기회에 잘 복습을 합시다. 수소이온과 양성자. 수소원자는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로 구성되어 있죠. H를 보면, 수소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던 게 수소였어요. 이게 수소 원자 핵이었고 수소 원자의 전자였죠. 자, 이 전자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됐었냐면은 H와 산소와 H가 물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야. 자, 여기에 공유전자쌍이 하나가 있었죠. 여기도 한 쌍이 있었고. 하나는 H였고 하나는 산소 거였어요. 여기도 하나는 H였고 하나는 산소 거였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봤을 때 이 H가 어떻게 나갔냐면은 H+로 나갔죠. H+로 나갔다? 그게 뭐죠? H+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전자 하나가 튕겨져 나가면은 양성자 하나만 남잖아. 즉 수소 원자 핵만 남는다고. 자, 요런 상태를 우리가 H+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봐. 여기서도 H+로 나갔다고. 즉 이 수소 거의 전자, 수소의 전자였던 거 있지? 이거를 여기다가 두고 갔다라는 거예요. 얘만 튕겨져 나갔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OH와 H로 나뉘는데 얘는 전자를 두고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가 됐죠. 근데 이 OH는요, 이 전자를, 수소의 전자를 지들이 품게 됐잖아. 그렇게 되면서 OH-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게 H+, 양성자, 뭐 수소이온이다. 자, 양쪽성 물질도 있다. 양쪽성 물질. 대표적으로 이제 물이 있습니다. 반응에 따라서 산으로도 또는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 양쪽성 물질이다. 자, 산으로 작용하는 경우 NH3와 H2O가 반응하는 걸 봅시다. 아까 NH3가 뭐 한다고?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H2O의 H+를 잡더라고. 그래서 NH4+와 OH-가 만들어졌었죠. 이때는 뭐야? H2O가 NH3한테 수소이온을 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H2O가 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밑에서는 염기로 작용하는 경우죠. HCl과 H2O가 반응을 하면은
이 HCl로부터 나온 H+를 H2O가 잡았었잖아. 이때는 H+ 밖에이기 때문에 염기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짝산과 짝염기 이런 건 이제 브랜스테드-로울이 정의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H+의 이동으로 산과 염기가 되는 한 쌍의 산과 염기. NH3의 짝산은 NH4+, H2O의 짝염기는 OH-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NH3가 H2O로부터 수소를 받죠. 받아서 뭐가 돼? NH4+가 되는 거야. 그러면 NH4+의 기원이 뭐죠? NH3인 거죠. 얘와 얘가 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NH4+는 NH3의 짝이다. OH-는 어디로부터 나온 거야? H2O가 수소이온을 뺏기고서 OH- 된 거잖아. 그럼 OH-는 H2O의 짝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역반응 관점을 좀 볼 거야. 그러면 역반응 관점에서는 NH4+와 OH-가 반응을 한다라는 거거든. NH4+가 이번에는 수소를 OH-한테 주는 거겠지. 얘가 얘한테 H+를 줄 거라고. 그렇게 해서 OH-가 H2O가 되고 NH4+가 NH3가 되는 거죠. 자, 역반응 관점에서 보니까 NH4+가 수소이온 주계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이게 뭐지? 산이네요. 수소이온 주계 브랜스테드-로울이 산이었죠. H2OH-는 H+를 받아들이고 있었죠. 브랜스테드-로울이 염기죠. 염기. 자, 그래서 NH4+는 NH3의 짝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NH3는 그럼 뭐라고? NH4+의 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NH4+의 짝이다. 뭐 그렇겠지. 근데 지금 정반응 관점에서 봤을 때 NH3는 뭘 하고 있냐면 염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NH4+의 짝이자 염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게 바로 짝산 짝염기 관계인 거예요. 짝끼리는 한 놈은 산이고 한 놈은 염기라는 거. 그런 거 잘 잡아둡시다. 자, 물의 자동이온화와 이온화 상수. 물의 자동이온화. 그러니까 물이 비커에 들어있어. 물이 이렇게 비커에 들어있는데 이때 뭐 하냐면은 물이 지들끼리 반응을 합니다. 물의 자동이온화. 순수한 물에서 매우 적은 양의 물 분자들이 H+를 주고받아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H2O가 있어. 뭐 하겠니 얘들이? 지들끼리 반응을 해요. 딴 놈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들끼리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H2O가 한 놈은 산으로 작용을 하고 한 놈은 그 수소이온을 받는 염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수소이온을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H3O+가 되고요. 수소이온을 준 놈은 OH-가 되게 되는 거예요. H2O와 H2O가 반응을 해서 H3O+와 OH-가 될 건데, 자, 요거 봅시다. 얘 안정하죠? 물이 안정하다라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안다고. H2O 안정하니까 바다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우리나라 지구상에 그렇게 많을 거 아니야. H+, H3O+를 우리가 그냥 H+라고 볼 수 있거든. 얘 안정하겠니? 그러면은 산을 우리 피부에 갖다 댔을 때 얘가 그렇게 강렬하게 반응을 하겠냐고. 안 한다고. 염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안정한 놈이 불안정한 놈이 되고 있죠. 이 반응이 잘 일어나겠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의 일어나진 않아요. 자동이온화 반응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 자, 요게 이제 H2O 하나씩은 사실 약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H2O가 혼자 반응한다라고 보는 거야. 하나를 그냥 약분한다라는 거는 하나를 지운다라는 거예요. H2O 혼자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얘가 H+와 OH-로 혼자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A가 B가 되는 반응을 봤을 때 얘가 뭐 6몰 농도에서 마이너스 3몰 농도, 뭐 플러스 3몰 농도 뭐 이런 반응식 봤었지. 몰 농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때 이게 가역 반응이라고 하자. 가역 반응이면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일어나야 되죠. 즉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공존을 해야 돼. 자, 이때 이 순간을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할까요? 이때를 동적 평형이라고 하자. 그럼 이 동적 평형에서의 A와 B의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이 농도의 비율이 거의 일정할 거라고. 아니, 그냥 아예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를 우리가 K, 평형상수라고 합니다.
이 평형상수는 대략적으로, 이거 그냥 화투 내용이니까 화원에서는 대략적으로만 봅시다. 반응물의 몰농도분의 생성물의 몰농도가 평형상수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반응에서의 평형상수는 동적 평형에서 찾아보면 돼요. 반응물이 산물 농도, 생성물이 산물 농도이니까 3분의 3에서 요놈의 평형상수는 1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H2O의 몰농도가 좀 뭐 이상한 말이긴 한데 그냥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건 대학법이야. H2O가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될 때 얘도 역시 반응물분의 생성물을 따지는 K 물의 워터의 평형상수가 있어요. 평형상수가 있는데 이게 양 몇이냐면은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이 말이 뭐야?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뭐죠? 이거는 굉장히 작은 숫자죠. 즉 분자가 작다라는 거야. 뭐야? 생성물의 몰농도가 작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생성물이 불안정하니까. 반응물에 비해 생성물이 불안정하니까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물의 자동이온이나 뭐 다른 식의 표현도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H2O에 있는 이 수소, 또 H2O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서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소가 뭐 일로 넘어가가지고 뭐 반대긴 하네요. 여기에 있는 수소가 여기로 넘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얘는 남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대괄호 치고 음이온으로 씁니다. H2O가 두 개가 반응해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되더라. 밑에 식은요, 약분한 거죠. H2O가 반응을 해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더라. 이렇게 약분됩니다. 자, 이때 워터의 평형상수 KW가 뭐라고?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H2O는 그냥 여기서도 약분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H2O의 제곱분의 요 반응식을 봤을 때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자, 요게 이제 물의 평형상수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응물분의 생성물로 따지지 않고요. 그냥 물의 평형상수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곱으로 보자. 이놈들 몰농도의 곱으로 보자.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때 얘네들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너무 작은 숫자죠. 그만큼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양이 적다라는 겁니다. 자, 저거 외워둬야 돼. 다른 거 이해는 안 되더라도 H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몰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요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용액의 액성 봅시다. H3O 플러스, 그러니까 H 플러스죠.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많으면은 당연히 산성. H 플러스보다 OH 마이너스가 많으면 당연히 염기성.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같으면 당연히 중성이겠죠. 같은 순간이 언제인가 좀 보면요. H2O가 반응합니다. 물밖에 없을 때지. 물밖에 없으면 이 반응밖에 안 해. 그러면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나와요. 자, 물밖에 없을 때 얘네 둘이 나오는 거거든. 이 반응밖에 안 할 거고. 이때 무조건 1대1로 나오겠죠. 이렇게 있으면 1대1로 나오고 이게 같은 순간이야. 그래서 물만 있으면 중성인 거예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양이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여기에 만약에 산이 추가가 되면 HA라고 그냥 일반화된 산의 식으로 쓸게요. HA와 H2O가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럼 H가 여기로 붙어버려요. H 플러스가 H2O의 비공유 전자 수당에 붙어버리고 A 마이너스가 남죠. 그리고 H3O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원래 물끼리 반응하는 거 외에 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H 플러스가 생겨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H 플러스가 더 많아지고 그때 산성이라는 거예요. 산 물질이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산성이구나. 자, 뭐 pH, pOH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KW예요. KW는 H 플러스의 몰농도 곱하기 OH 마이너스의 몰농도다. 이게 뭐라고?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자, 요거는 고정이에요. 요거 고정인데 이 10의 마이너스 14승 지수 스케일이 과학자들이 너무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저거를 정수화하기로 합니다. 마이너스 로그를 씌워요. 마이너스 로그 KW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4승. 자, 이렇게 쓰이는 거죠.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4승은 그냥 14입니다. 자, 마이너스 로그도 그냥 약자로 씁니다. P라고 바꿀 거야. 그렇기 때문에 PKW는 PH 플러스 POH가 14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몰농도를 곱하게 된다면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나온다. 자, 요 식 하나 외우셔야 되고, 마지막에 PKW는 pH 플러스 POH인데 이때가 14다. 자, 요 식 외우게 될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활용을 해보면은 H 플러스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그러자. 그러면 이 두 놈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OH 마이너스의 몰농도 또한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게 됩니다. 자, 양이 같네요. 이때가 중성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산 물질이 들어왔다. 산 물질이 들어오면은 H 플러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겠죠. 약 10,000배 정도 됐다라고 해볼까?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7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10,000배가 됐다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맞춰주기 위해서 OH 마이너스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PKW, pH, POH로 넘어갑니다. pH, H 플러스의 몰농도에 마이너스 로그를 씌운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7승에 마이너스 로그를 씌운 거죠. pH는 7이 되게 됩니다. POH는 OH 마이너스 몰농도에 마이너스 로그를 씌운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기 때문에 POH도 7이 되겠죠. 자, 밑에도 봅시다. 10의 마이너스 3승이래. H 플러스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pH는 3이 되겠죠. OH 마이너스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다. POH는 11이 되겠죠. 자, 요거 두 가지 보면은 7 플러스 7에서 PKW 14가 나오고요. pH와 POH 3 플러스 11에서 둘이 더하면 PKW 14가 나오게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그냥 요 정도만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요거 수학 아니에요. 그냥 화학이니까 적당히 하고 받아들입시다. 참고로 H 플러스가 지금 많아진 거야. 10의 마이너스 7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은요. H 플러스가 10,000배로 많아진 거라고. 이거 숫자로 판단하면 안 돼요. 지수 스케일이니까. 많아졌다? 그럼 어떻게 돼? pH가 감소하고 있네요. pH가 감소한다. 수소이온의 양이 몰농도가 많아지면 pH가 감소한다. 또 OH-의 몰농도가 감소한다면은 감소하면 POH는 증가하는 거죠. 요 차이. 자, 우리 pH가 작은 게 산이냐 큰 게 산이냐 헷갈린다면은 위산을 생각을 합시다. 위액을 봤을 때 우리 산성용액이죠. 위액은 산성용액이고 pH가 약 2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자. 자, 온도 변화와 pH. 아까부터 동적 평형 그리고 산염기 반응 이런 거 봤을 때 온도를 내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 온도 변화와 pH가 무슨 상관이 있냐? 온도 변화라는 것은 사실 반응 속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반응 속도를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물이 자동 이온화를 하면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되는 반응. 이게 자동 이온화 반응이죠. 근데 얘가 온도를 높여주게 되잖아. 그럼 이 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나게 돼요. 자, 요때 평형상수 몇이었죠? KW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었단 말이야. 근데 온도를 높여줘? 반응이 잘 일어난다고? 얘는 KW 다시라고 쓴다면은 10의 마이너스 13승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10의 마이너스 14승일 때는 O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7승이면은 중성이었다고. 양이 같은 게 중성인 거니까. pH 7이 중성이 아니야. 양이 같을 때가 중성이에요. 자, 그럼 KW가 10의 마이너스 13승일 때는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몰농도가 각각 10의 마이너스 6.5, 10의 마이너스 6.5승 몰농도일 때가 중성이겠죠. 이때가 양이 같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온도를 높여서 KW를 10의 마이너스 13승으로 높여줬어요. 이때는 pH가 6.5일 때
H 플러스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6.5승 몰농도일 때가 중성이란 말이야. 그럼 문제에서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pH가 7일 때 얘가 중성이냐 산성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pH가 7인 건 뭐죠? pH가 6.5인 중성 pH에 비해 더 큰 거죠. 그럼 이때는 pH 7이 염기성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실수하지 말고 요거 맨날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용액의 농도와 pH 봅시다. 강산의 초기 농도, H 플러스 OH 마이너스는 KW를 이용하여 구한다. 강염기의 초기 농도 OH 마이너스 H 플러스 KW를 이용하여 구한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HCl을 봅시다. HCl은 강산이야. 일단 강산과 약산의 차이점을 좀 봅시다. HCl 10개야. 얘는 반응을 하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물에다가 HCl 10개를 넣어주면은 얘는 전부 다 반응이에요. 그렇게 해서 10개의 H 플러스, 10개의 Cl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남는 HCl은 없어요. 자, 이런 게 강산이에요. 넣어주면은 그냥 다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HCl 덩어리가 10개야, H 플러스가 10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강산. 약산은 뭔가요? 아세트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약산 아세트산을 보면은 얘는 반응하면은 H 플러스와 CH3, CO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얘 100개를 물에 녹여줬다라고 하자. 그러면 약산은요, 이 100개 중에 하나만 반응을 합니다. 하나만 반응을 하고, 그럼 그에 따라서 H 플러스도 하나만 나오겠죠? 그럼 남는 게 뭐야? CH3, COH 99개, H 플러스 1개, CH3, CO 마이너스 1개, 이렇게 되죠. 얘 99개가 지금 뭐 하고 있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H 플러스를 내놓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이런 게 바로 약산이에요. 100개를 넣어주면은 하나만 반응을 하더라. 이런 게 약산입니다. 자, 위에 이제 강산을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텐데, HCl을 10개를 녹여주면은 H 플러스가 10개이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조금 어렵게 해봅시다. HCl이 2몰 농도다라고 하자. HCl이 2몰 농도야? 그럼 이 말은 그냥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2몰 농도다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HCl이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다라고 하면은 HCl을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로 녹여줬다? 그러면 H 플러스도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고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야? pH는 2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pH가 2야? pOH는요? pOH는 12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렵진 않죠. 자, 그럼 말로 해볼게. HCl이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다. 그러면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고, H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라면 pH는 3인 거고, pH가 3이다? 그러면 pOH는 11인 거예요. 왜? pKw가 합이 14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 정도 보고 가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산과 염기를 물키면은 pH는 모두 중성 쪽으로 변한다. 당연한 거야. 야, 강산 용액이 있어. 강산 용액, HCl 용액이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넣을 거야. 10의 마이너스, 얘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었다라고 하자. 그럼 이건 뭐야? 1리터에 0.1몰의 HCl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넣으면은 10,000리터가 됐다라고 하자. 10,000리터가 됐다 하면은 부피가 10,000배 된 거잖아. 그럼 10,000리터에 0.1몰이야? 10의 마이너스 5승 몰 농도가 된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니? pH가 5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다가 물을 더 넣을 거야. 물을 더 넣어서 여기서 부피를 10의 마이너스 13승 해준다라고 보자. pH가 1인데 지금 10의 마이너스 13승을 해준다고? 그러면 부피가 10의 13승이 됐고 0.1몰, 얘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일 거고, 얘는 그러면 pH가 14인 거네. pH가 14야? 이거 염기성인데? 산용액에다가 물을 넣어주니까 염기성이 돼버렸네. 이게 말이 되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어디까지만 가야 돼? 중성까지만 가야 돼. 중성까지만.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왜 그런 거냐면은, HCl이 10의 마이너스 5승 몰롱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pH 5라고 하면 돼요. pH 5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얘가 10의 마이너스 8승 몰롱도라고 하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H 플러스의 몰롱도, 얘가 내뿜을 수 있는 H 플러스의 몰롱도가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 뭐도 있냐면요. H2도 있어요. H2. H2가 반응을 하면은 H 플러스의 몰롱도를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롱도로 내뿜을 수가 있어. 얘의 자동 이온화 반응으로. 그러면 HCl이 10의 마이너스 8승 몰롱도가 됐을 때부터는 이미 역전이야. H2가 더 강한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H2가 그 상황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7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pH 7을 넘어갈 수가 없더라. 자, OH-도 마찬가지예요. NaOH가 이거 강염기거든?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그러자. 그러면은 OH-의 몰롱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인 거고 POH가 3인 거거든? 그럼 pH는 몇일까? 11이 되겠죠. 자, 이거를 물로 희석을 해줄 거야. 희석을 해주면은 얘를 뭐 10의 마이너스 9승 몰롱도까지 희석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OH-가 얘로부터 나오는 OH-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겠지. 근데 뭐가 있니? H2로부터 나오는 OH-10의 마이너스 7승이 있다고. 이거보다 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럼 이때는 물로부터 나온 OH-가 POH를 주로 결정을 하겠죠. 7보다 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산에다가 물을 계속 넣어줬는데 염기성까지 보내지는 말자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요 내용이죠. 요 내용. 10의 마이너스 10몰롱도 HCl의 pH는 10일까? 자, 10의 마이너스 10몰롱도 HCl에서 나오는 H 플러스는요 10의 마이너스 10승 몰롱도예요. 근데 물로부터 나오는 H 플러스가 또 있죠. 얘는요 10의 마이너스 7승이지. 그럼 얘가 지배적으로 하겠지. H 플러스의 몰롱도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은 이 용액은 pH가 7이다. 그냥 거의 중성이다라고 보면 돼요. 느낌은 뭐야? HCl을 너무 적게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한강에다가 HCl 산성물질 딱 한 방울 넣어준 거라고. 그럼 그게 바뀌겠니? pH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수액의 pH를 계산하여라.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 HCl, 그럼 H 플러스는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럼 pH는 3이 되고 0.1몰롱도 NaOH, OH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0.1이 10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POH는 1이고요. pH는 13이 되는 거죠. 0.05몰롱도 BaOH2야. 2. 이 2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0.05몰롱도의 BaOH2라면요. 얘는 OH-를 0.1몰롱도 만들어내고 있을 거야. OH-가 0.1몰롱도다. 역시 POH가 1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pH는 13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물의 이온화 상수, 물이 다시 정리를 좀 해봅시다. 물이 자동 이온화의 동적 평형을 이루었을 때 H 플러스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이 KW이고요. 요게 10의 마이너스 14승이죠. 25도씨에서 순수한 물의 KW는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일정하다. 25도씨에서 저렇다라는 거야. 온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순수한 물의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죠. 1대 1로 나오고 있으니까 H 플러스 OH 마이너스는 각각 10의 마이너스 7승 몰롱도일 때 pH는 7이고 POH도 7이고 그때가 중성이라는 거죠. 자, 뭐 표 같은 거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고요. 자, 문제 하나 봅시다. 브랜스테드 로우리에 대한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NH3와 가가 반응을 하니까 NH3, BF3가 나왔대요. 뭐 가는 BF3겠지.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어떤 정의가 나온 거냐면은 루이스 산염기 정의가 나온 거예요. NH3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그리고 BF3는요? BF3는 비어있는 오비탈이 있어. 그러니까 비어있는 p-오비탈이라는 게 있는데 붕소 뭐죠?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는 2주기 원소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오비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리를 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은 NH3는 전자를 주는 물질이에요. 전자 주게. BF3는 전자를 받은 물질이에요. 전자 받게. 자, 전자 주게가 루이스 염기이고요. 전자 받게가 루이스 산인 거예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봅시다. 이렇게 두 놈을 보면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중화 반응, 산염기 반응을 할 때, 오비탈, 비어있는 오비탈이 있을 거 아니야. 이 OH 마이너스의 비공유 전자쌍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얘 전자 받는 거죠. 전자 받게. 그게 바로 산이라는 거예요. 전자 받게, 루이스 산이다. 자, 그래서 이걸 루이스 산염기 정의고요. 자, 얘 보면은 HBr이 수소이온을 주고 Br-가 됐죠. 그럼 얘는 수소이온을 받기 전에는 CH3OH, 뭐 메탄올이었겠죠. 자, 밑에 CH3-NH와 다가 반응을 해서 CH3-NH2 플러스가 됐네. 얘는 OH-가 되고 수소이온을 주고 OH-가 됐다. 아, 얘 H2O네. 자, 가나다종 브랜스테드-로울이 산에 해당하는 물질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달에 봤을 때 H 플러스를 줬죠. 그러면 얘 브랜스테드-로울이 산 맞고요. 나는 지금 H 플러스를 받아서 CH3OH2 플러스가 됐죠. 자, 요거는 브랜스테드-로울이 염기라고 해야 되지. H 플러스를 받게 브랜스테드-로울이 염기다. 자, 얘는요. 전자를 받아들이내지. 저거는 루이스 산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다 하나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산염기 반응 봤고요. 좀 이따가 뭐 이제 pH 같은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